민주당이 대선 당선됐고 하원 그리고 상원도 장악했다. 즉 뭐예요?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다. 민주당이 무슨 색깔? 파란 색깔. 그러니까 이 블루 웨이브가 몰려온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이 더 통과하기 유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을 내놨는지,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가면 되겠죠. 뭐 법인세 인상 뭐 몇 가지 있는데 자산시장에 영향 주는 가장 큰 영향부터 보도록 합시다. 하원이어서 상원도 9천억 달러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가결했다. 사실상 이렇게 가결을 했었는데 그 전에 럼프 형이 좀 민기적 되긴 했는데 중국이 난리치니까 아무리 바이든이 싫어도 중국이 더 싫죠. 그러니까 결국엔 가결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투표 승리 시 6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 들어간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6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확대 추가 부양책 내주에 또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현금 지급 600달러로 부족하고 2000달러 지급 실현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죠. 즉 뭐예요? 돈 많이 풀 거다. 블루 웨이브는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자산 가치는 폭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식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없을 경우죠. 그런데 지금은 자산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 저금리 때문에 영끌하고 비투하고 미국도 똑같아요.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거기는 기준금리가 더 낮은데. 그러면서 내 돈이 아니라 빚을 가지고 자산시장에 뛰어든 유동성들이 많다. 그런데 이럴 때 돈을 마구 풀게 되면은 유동성이 더 들어올까요? 더 들어온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년 말엔 4천 넘는다. 월가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보도를 하죠. 근데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죠. 올해 최대 인플레가 온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1000원이 풀려 있는데 얘가 1200원으로 늘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1000원짜리 가치가, 돈이 그냥 1200원으로 늘었으니까 가치가 1200원으로 늘어난다. 실물은 그대로 있는데. 자, 이 인플레이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물가 상승이라고 표현하죠.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실물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계속 푼다고 합니다. 현 수준의 자산 매입은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축소하기 전에 신호를 보낼 것이다. 유동성을 계속 할 거고, 유동성 회수가 들어가면은 미리 말해줄 테니까 너네 마음껏 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준에서 소비를 돌려야 되니까, 자산도 돌려야 되니까. 지금 회사가 위험한데 주가마저 작살 나봐요. 시가총액 떨어져 봐요. 회사 더 위험해지죠. 자금 더 안 돌고. 그러니까 아직 경기 회복되진 않았는데 내가 계속 돈 풀어서 경기 회복시켜줄 거니까 너네 마음껏 써. 소비 좀 돌아가게 만들어. 미국은 내수 중심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활성화된 나라죠. 소비가 돌아야 미국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소비를 돌리려고 하는 거죠. 유동성 회수 아직 멀었다. 이 이야기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오르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거 두 가지로 따져볼게요. 첫 번째,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왜? 유동성을 뭘로 풀어요? 채권 발행으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쉽게 생각해 봅시다. 200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한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200원의 가치가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데 채권을 100개를 더 갖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늘 이야기하듯이 뭐 수요 공급 논리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가치가 떨어지겠죠.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는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올라가게 된다.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금리 상승을 압박하죠. 여기서 금리 상승 하나 압박이 있고, 아까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마음껏 소비해. 돈 풀어. 화폐 가치 하락해. 물가가 올라가죠. 자, 물가가 올라가요. 자, 물가 상승이 2% 돼요. 이것이 화폐 가치 하락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실물 가치가 이만큼 상승한다는 거. 근데 채권이 1%예요. 그러면은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짜리가 1년 뒤에 102달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짜리가 1년 뒤에 101달러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 금리가 마이너스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갔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채권을 팔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유동성이 유지가 돼요? 미국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채권을 사줘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유동성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금리를 2.1% 하다못해.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해야지 채권을 많이 사겠죠. 즉 물가 상승도 금리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달러화 약세 이어져 가고 있고 주식과 원자재 가격은 꾸준히 뛰고 있다. 그랬을 때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타낸 건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준금리. 왜냐면은 금리를 낮췄는데 단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기준금리를 통해서 단기 채권을 낮춰버린다. 근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거 채권 발행으로 하죠. 발행으로 해서 장기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뭐예요? 10년물이 올라갈 때가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같이 올라간다 하면은 진짜 이제 금리가 상승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다는 거고, 반대로 멀어지게 되면 뭐예요? 돈은 많이 풀고 경기는 살아나는데 금리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장단기 금리차가 1% 이내일 때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2% 이상일 때도 주가가 올랐는데, 문제는 장단기 금리차가 1에서 2% 사이일 때, 이때가 제일 어정쩡하죠.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금리가 좀 낮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확 뭔가 부양책이 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정쩡한 상황일 때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10년물과 3년물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0.9%를 넘었습니다. 거의 1% 다 됐죠. 0.99% 뭐 이 정도 돼요. 즉 뭐예요? 주식시장에 충격이 한번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블루웨이브 예산은 뭐 이쪽으로 쏟는다고 합니다. 친환경, 신재생, 인프라. 위험한 것은 많이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하시든 간에. 왜냐? 닷컴 버블 기억나시죠?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준다고 했고, 근데 어떻게 됐죠? 과열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테슬라 이런 데도 저기 회장이 지금 우리 주식 거품인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고 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뜬 경우, 거품이 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장이 위험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오를 것이란 뜻이죠. 시중금리는 오르는데 경기가 애매하게 살아난 상황이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 얘기 드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기존 상식 다 깨지고 코스피 급등하고 있대요. 왜? 개미들을 사라고. 지금 모든 개미들이 우리에서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많은 개미들이. 왜 살까요? 자산 불평등 때문이죠. 서울에서 1년 9개월 동안 PIR은 2년 7개월이 늘었어요. 모아도 안 된다. 그렇다면 불평등하고 더러운 세상을 포기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여기서 극복하고 사느냐라는 것은 뛰어드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동산은 못 사요. 왜? 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뛰어드는 거예요? 주식으로. 20, 30대들이 단타해 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과열이 심하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도 1%를 향해 가고 있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이제 1%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를 향해 가고 있죠. 시중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 압박 되고 있죠. 위험하다는 소리죠.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푼대요. 그게 우리나라 자산시장을 상승시킬 요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죠. 문제는 이렇게 돈을 풀어서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 그렇다면은 조금 요건은 되겠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거는 인지상정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많이 풀었으니까. 그러면 환율 더 떨어지고, 그렇다면 외국인 투기 수요가 우리나라에 더 유입이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순식간에 거래 15배, 지금 비트코인 저희가 이야기한 뒤로 더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역시 라방꿀 뭐 이딴 얘기 하면서 이야기 하는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래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요,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소수의 세력들이 장난질 치기 좋다, 그래서 위험하다 라고 여러 번 경고했었죠. 지들끼리 장난질 쳐가지고 가격 폭증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 위험하다. 물론 들어가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들의 심리를 읽지 못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무죄 판결 나오긴 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저거 다 잡아낼 수 있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25% 떨어졌다고 하다가 다시 올라서 뭐 11%로 멈췄는데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달러 지수가 올랐죠. 돈을 푼다는데 달러 지수가 오르고 있어요. 환율 어때요 지금? 달러 지수 오르면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환율도 오르겠죠. 환율 오르게 되면은 자산시장에 외국인 수요들이 쭉 빠질 거다. 왜? 환율 더 오르면은 주가 오르는 건 둘째치고 환차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왜 오르고 있어요? 국제 수익률 상승과 맞물린 달러 반등 때문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도세 이야기하는데 달러 반등 때문에. 자, 원래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왜? 장난질 치기 좋으니까. 금처럼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요새 무슨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온라인 금이다. 이거에 많이 낚이는 거죠. 온라인 금이기 때문에 얘를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은 대표적으로 달러 금이죠. 이런 애들이 가치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달러나 금으로 갈아타겠죠.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더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결론, 블루웨이브는 미국 내 물가를 올릴 것이다. 그로 인해 채권 발행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채권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신다면은 기준금리가 바로 오르진 않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맞는 건데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죠. 국채금리 상승했다고 해서. 그러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겠죠.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달러 가치가 진짜 부양이 됐을 때도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지는 봐야 되지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것은 실물 경제에는 좋지만 자산 시장에는 타격을 준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